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구리는 가격 제품,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은 글로벌 성장 예측 지표로도 이용돼 흔히들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박사로도 불리곤 하죠. 즉, 국제 구리 가격은 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예견하는 지표로 간주되면서 그만큼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17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구리 가격은 전쟁 이후 공급 차질 우려 그리고 중국의 수요 증가 예상으로 3월 반에도 파운드당 5달러, 톤당 1,6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제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리를 4배나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구리 가격 하락은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 등 관련 산업 분야의 생산 원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생산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NZ의 분석가들은 산업용 금속 재고가 수년간 최저치에 가깝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구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ME 거래자들의 구리 선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은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렇게 편향된 포지셔닝은 구리 가격을 빠르게 반전시킬 수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호주 펜가나 홀딩스의 MD는 최근 구리값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전기차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향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구리에 투자하라는 조언입니다. 앞으로의 구리 가격도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체크하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일본 은행이 나홀로 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시장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은 엔화 가치가 140엔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38엔, JP모건 체이스는 14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는 건데요. 과도한 엔화 약세가 일본은행의 부담으로 작용해 금리에 대한 일본은행의 통제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이 같은 이유로 일본 국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가 150엔대를 돌파하고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욱 끌어올려진다면 일본 은행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노무라 홀딩스 애널리스트는 일본은행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말로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회사채 발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이 회사채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주식부터 신용대출까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 국채를 공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따끈한 두 가지 외신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